한 프랑스 외교관이 베트남에서 숨겨진 상처와 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잊혀진 아픔과 숨은 희망이 만나 새로운 우정과 운명의 순간을 보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도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은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처음 베트남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긴장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베트남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제 일이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분주한 거리의 화려한 색감이 눈에 띄었어요. 오토바이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공기에는 맛있는 음식과 신선한 비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주변에 에너지와 생기가 넘쳤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슬픔과 분노를 담아 한국에 대해 속삭이셨어요. 오래전 한국의 대기업들이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 공정한 대우, 좋은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들 중 일부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 한국은 우리를 돌보지 않았어요 라거나 오직 돈과 권력만 생각했어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직접 진실을 보고 느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공장 근처의 작은 동네를 방문했어요. 거리는 푸른 나무들과 작은 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이들은 먼지 속에서 뛰어놀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신 어르신들도 보였어요. 저는 과일 가판대 옆에 앉아 계신 한 분께 다가가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역사를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어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예전에는 한국 기업들이 큰 약속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학교와 병원 건설에 도움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요.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력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환한 미소와 거대한 아이디어로 왔지만 결국 미소는 사라지고 저희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슬프면서도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모국인 프랑스에 대해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잊고 있던 한국의 좋은 면도 분명 있을 것 같다고 믿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젊은 공장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이 우리 공장을 세워주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줘서 존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행복했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희망에 차 있던 그 날들이 생각나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지만 동시에 희망의 기운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선생님은 한때 한국의 프로젝트 덕분에 학교에 새 책과 컴퓨터가 들어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선물들이 우리 학생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한국은 한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고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우정을 되찾을 기회가 있다고 믿었어요. 제 임무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며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마음에도 여전히 다정함과 공정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모든 이들이 좋은 시절을 다시 기억하고 한국과 베트남이 진정한 친구가 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저는 모든 나라에는 밝은 순간과 어두운 날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옛 생각을 바꿀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한국은 깨진 약속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면이 분명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그 면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베트남에서의 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경청하고 배우며 모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늘은 유명한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대형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이 공장과 한국에 대해 강한 감정을 품은 노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공장에 도착하자 저는 건물 밖에 모여있는 긴 노동자들의 줄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은 진지하고 다소 분노에 차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많은 분들이 공정한 임금이나 우리 노동을 존중해주세요 같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계셨어요. 마치 감정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젊은 노동자를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이지만 용감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간단한 말로 노동자들이 한국 회사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저희를 성장시키고 가족을 지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좋은 교육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돈을 위해서만 이용당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며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와 함께 공장 입구를 걸으며 저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세부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내부에서는 기계들이 열심히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바깥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항의가 시끄럽게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기계 소리마저 그들의 외침에 묻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단에 앉아 계신 소수의 노동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분은 처음에 회사가 여기 오셨을 때를 기억해요. 새 작업장을 짓고 교육센터까지 마련해 주셔서 저도 많은 기술을 배웠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잊혀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그룹 내에서 조용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공정한 임금과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원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한때 보여주셨던 회사의 따뜻한 마음이 다시 나타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한때 회사가 지역사회센터를 짓고 지역 학교를 지원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었지만 최근 변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면이 가려지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저는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회사가 한때 보여줬던 도움의 기억이 남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 상처받으셨다는 걸 알지만 한때 회사가 지역사회에 진심을 다해 도와주신 좋은 기억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좋은 기운을 다시 불러일으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동자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공장 주변을 돌며 더 많은 노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한 관리직 분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 관리직 분은 조용하시면서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저희도 이익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 중이에요. 때때로 너무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지는 못했지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을 열어주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공장을 떠나면서도 양측이 좋은 기억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노동자분들이 상처받으셨더라도 함께 한다면 한때 한국이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배려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후 며칠간 공장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강한 감정, 때로는 분노 섞인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또는 돈만 생각했어요. 같은 말들을 들으면서 오래된 상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분노 너머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지역 정부청사에 가서 몇 분의 지역 지도자님들을 만나 뵈었어요. 제가 만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열정을 담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이용하게 놔둘 수 없어요. 우리 노동자분들은 존중과 공정을 받아야 해요. 한 지도자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한때 한국 기업들이 했던 약속들이 기억나면서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지도자님께서 예전 한국 기업들이 거창한 계획으로 오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는 공장, 학교, 병원까지 세워주시며 모든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노동자분들은 그 도움이 잠깐뿐이었다고 느끼기 시작하셨고 회사들이 더 이상 우리 복지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관계자분들께서는 이제 회사들이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를 품으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공장 관리자님과 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따뜻한 말씀들도 기억이 났어요. 모든 이야기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상처받으신 건 이해해요. 그런데 저도 도움과 친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한 중년 여성 관계자님께서 다정한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 좋은 날들도 있었어요. 다만 지금은 나쁜 기억들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대화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후 저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베트남에 오셨던 한국 기업 대표님들도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한국의 한 관리자 이 씨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어요. 지역센터를 짓고 학용품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했었어요. 저희의 목표는 삶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이 씨의 이야기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마도 지금의 분노는 한국이 처음부터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생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이 씨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압박과 급한 결정들 때문에 원래의 도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인정하셨어요. 저희는 돈 버는 일에 몰두했어요. 때로는 이익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잃어버렸죠. 라고 슬프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임을 떠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 했어요. 분노와 실망도 분명 존재하지만 동시에 좋았던 일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역할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느꼈어요. 실수들이 있었더라도 고칠 기회와 한때 존재했던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여기엔 희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오래된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베트남에서의 한국 이야기는 단순히 상처만이 아니라 도움과 약속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숨겨진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좋은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그 순간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질문하고 모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오늘 저는 작은 따스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모임을 조직했어요. 노동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몇 분의 한국 회사 대표님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그 방에 들어서면서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희망도 느꼈어요. 걱정과 분노가 섞인 얼굴들도 보였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 눈빛도 보였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쉬며 이번 모임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어요. 먼저 저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받으셨고 마음이 아프신 걸 알고 있어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한 이야기에도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방 안에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둘씩 분들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젊은 노동자께서 처음엔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회사가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해요. 저희 교육센터를 짓고 지역 학교도 지원해 주셔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예전엔 분노를 느끼셨던 것 같았지만 지금은 희망의 기운이 조금씩 보였어요. 그 후 정부 관계자의 부인께서 일어나셨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눈빛으로 예전에는 모든 약속이 어겨졌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한국 회사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공해주신 자원 덕분에 우리 삶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 좋은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단한 말 한마디였지만 방 안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어 한국 회사의 한 관리자 이 씨께서 조심스레 한 걸음 나서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지역센터를 짓고 노동자분들께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드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었어요. 물론 가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늘 올바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여러분의 공동체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자 했어요. 이 씨의 솔직한 고백에 몇몇 분들의 얼굴에 한결 가벼워진 듯한 표정이 보였어요. 마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그 후에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억을 나누셨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께서는 저의 손녀가 한국 프로젝트 덕분에 책과 컴퓨터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공부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게 배웠는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라고 회상해 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고 그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어요. 모임이 이어지는 동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몇몇 노동자분들은 회사가 다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교육, 워크숍이나 학교 지원 프로젝트를 재개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어요.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국민의 요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씨도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임을 마무리하며 저는 일어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한때 나눴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만들어 나가요. 한국이 과거에 보여주신 좋은 모습들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치 해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미소 짓는 듯한 희망을 느꼈어요. 지난 모임의 전환점을 지나고 나서 저는 베트남 분들과 한국 대표님들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공동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서로를 오래된 상처를 가진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저는 초록 잔디와 키 큰 나무, 그리고 형형색색의 꽃밭이 어우러진 넓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연대, 희망, 우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들이 공원을 꾸며주었고, 가족들은 피크닉 담요 위에 모여 앉으셨으며 아이들은 웃으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준비를 보니 설렘과 책임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공유한 과거와 희망찬 미래를 축하하려고 했어요. 행사는 지역 공동체 지도자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로 시작되었어요. 지도자님께서는 간단하고 따뜻한 말로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큰 캐노피 아래 마련된 무대에서 제가 말씀을 하도록 초대받았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미소 지으며 깊게 한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에게는 행복했던 기억도 슬픈 순간도 있는 역사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시간들에 집중해서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겠어요. 라고 시작하며 말씀드렸어요. 군중 속에서 젊은 노동자분은 학교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눠주신 한국 관리자 이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분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반짝였어요. 저의 연설이 끝난 후 공원의 한 구역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된 곳으로 갔어요. 전통 베트남 게임 부스도 있었고 한국 대표님들이 준비한 부스에서는 최신 기술과 공예 시연도 진행되었어요. 저는 로봇이 공장이나 집 짓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스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버튼을 누르고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다리가 하나씩 놓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어 저는 양측의 노동자분들이 모여 공장 환경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눈 워크숍에도 참여했어요. 한 노동자분께서는 예전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수업들이 저희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자 한 한국 관리자 분께서 저희도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지원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하루 종일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예전의 분노가 서서히 미소와 웃음으로 대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배신감과 상처로 마음 아파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농담을 주고받으셨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공원의 길고 부드러운 그림자가 드리우자 모두가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뿌듯함과 희망을 깊이 느꼈어요. 함께 모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다리를 놓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오늘처럼 서로 귀 기울이고 이해하며 함께 일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의 모든 일을 되돌아봤어요. 베트남 공동체와 한국 대표님들 사이의 우정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있겠지만 다리를 놓음으로써 어떤 장애물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는 함께할 때 가장 깊은 상처들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날인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출발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 아침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가면서 건물과 나무 위로 비치는 이른 빛을 보니 매일이 새롭게 시작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에 도착하자 곳곳에서 활기가 넘쳤어요. 가족들, 노동자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국 대표님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계셨어요.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나로라는 문구가 담긴 다채로운 현수막들로 꾸며진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쉬며 오늘 이 자리가 모두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한 걸음이 될 거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저는 모두가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는 긴 테이블 옆에 서 있었어요. 지역 노동자분들과 한국 관리자분들이 모여서 서로 어떻게 더 잘 협력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인 힘든 시절과 좋은 날들을 모두 겪어봤어요. 함께 노력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날들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단순하지만 큰 희망을 품게 해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진심에 공감했어요. 그 후 정부 관계자분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시는 세션에 참석했어요. 분명하고 쉬운 말로 새로운 교육센터를 마련하고 공장 환경을 개선하며 한국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아 우리 공동체에 이바지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 서로 격려하며 미소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잠시 후 저는 청소년들이 큰 포스터를 그리고 있는 그룹에 합류했어요. 그들은 깊은 뿌리와 튼튼한 가지를 가진 큰 나무를 그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에는 베트남이라고 다른 한 가지에는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우리 모두의 공유된 역사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포스터 작업이 끝난 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난 힘든 날들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오늘은 앞을 바라보자는 선택을 했어요. 좋은 기억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해요. 한국이 과거에 보여주신 따뜻함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도 서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커뮤니티 센터는 축제 분위기로 변했어요. 곳곳에 전구들이 장식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고 오랜 친구들이 포용하며 낯선 이들도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어요. 근처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놀이 소리가 들리니 마치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큰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았어요. 한때 거리 곳곳에 가득 찼던 분노와 슬픔이 이제는 미소와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온 우리의 여정이 단순히 옛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노트에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했어요. 과거에서 배우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우정을 쌓아가요. 우리는 한 가족이며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라는 생각을 적어두었어요. 그 글을 쓰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녁에 센터를 떠나면서 시원한 공기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쌓은 다리들은 내일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